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B형 6번 선형대수학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이 선형변환, 그러니까 선형변환 T가 주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무슨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열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tx를 ax라고 할 때 R3에 대한 기저 배에 대하여 tb가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이 고유값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고유 벡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대각화를 시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고유 벡터들은 항상 1차 독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n차원 벡터 공간에서 행렬 A가 n차원 벡터 공간에서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가 n개인 1차 독립인 그 벡터가 주어지면 그때 1차 독립인 것은 기저가 됩니다라는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저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고유 벡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고유 벡터는 유일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그걸 토대로 대각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 상삼각행렬의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상삼각행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고유값이 주대각선의 성분, 즉 5,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쉽게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 원리, 즉 고유 벡터를 통해서 대각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진짜 문제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문제는 세 가지였지만 본질의 문제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행렬 A가 상삼각행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행렬이면 상이 됐건 하가 됐건 삼각행렬이 되면 이때 A의 고유 다항식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 대각선의 성분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유값은 이러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값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얘가 3차원 벡터 공간이 되겠고요. 이때 2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각각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P1, P2, P3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1차원이고 이것들이 서로 전부 다 1차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무엇이 된다요? 기저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P 인버스 AP를 구하세요라는 뜻이고, 여기서 P는 열 벡터 기준으로 P1, P2, P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지만, 그러니까 답이 이제 6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T에 관련된 건 6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때 이 6가지가 전부 다 새로운 답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차이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대각선의 성분은 5와 1과 마이너스 1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표현 방법은 무시한다면, 이때 표현 방법을 무시한다면 실제로는 답이 유일한 문제에 이제 해당이 돼서 우리가 그 유일성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P1, P2,
P3라는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까?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tx는 ax가 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0이 아닌 벡터를 존재를 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x를 고유 벡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을 잘못 놓쳤죠. ax가 되는 0이 아닌 x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x를 a 또는 x를 t의 고유값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램다를 고유 값이다. 그 다음에 x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행렬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x는 0행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말 대신에 x는 0행렬, 이건 전부 다 행렬을 뜻합니다. 0행렬.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해가 없다. 해가 유일하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는 x가 0이면 이 식은 자동적으로 0이 돼서 해가 없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가 유일하다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데 여기서 해가 유일한 경우는 x가 0일 때를 지칭하는 거고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x가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할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x가 0이면 t의 고유한 성질인 램다의 값을 구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t의 고유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x가 0이 아닐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행렬 시기, 즉 이것이 정칙 행렬이 아닙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이 말은 행렬식이 0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행렬식이 0인 형태를 이제 구해 본다거나 또는 우리가 0 이외의 해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이외의 해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모든 해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제 고유 공간입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에 맞춰서 이제 나는 요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시켜주면 여기에서 램다가 5인 경우, 이 경우 케이스 1으로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램다가 5인 경우를 넣어주면 0,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6 x, y, z가 0, 0, 0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신다면 여기로부터 y와 z는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는 z는 2 마이너스 2y에 해당이 되는데 대입시켜주면 얘는 무엇의 문제? 마이너스 2z가 돼서 z는 0, z는 0이니까 y도 무엇이 되니까 0. 따라서 이것의 해는 얘는 x, 0,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0벡터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x가 0만 아니면 전부 다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고유 벡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p1 벡터를 이거로 선택해보자. 그래서 p1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p1은 1, 0, 0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램다가 1인 경우를 이제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램다가 1인 경우를 대입시켜주면 4, 3,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이제 해중에 되면 요 이행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뭐가 됩니까? z는 0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z는 0이고 그럼 요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대입시켜주면 4x 플러스 3y는 0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를 내가 잘못 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본 건데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z는 0이고 4x 플러스 3y는 0이 된다. 그럼 이 얘기는 y를 마이너스 4t로 놓는다면 x는 3t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x, y, z에서 이것의 문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이것의 문제에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줘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는 3 마이너스 4 0이라고 놓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해서 P3를 구해보면 P3는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0, 1, 1이라는 값을 얻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놓았을 때 배를 P1, P2, P3라고 놓아보자죠. 놓게 되면 이때 얘네들은 무엇이 됩니까? 얘네들은 기저가 된다. 이 기저가 되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P1, P2, P3가 1차 독립이고 두 번째로 정역이 이것의 R3의 차원이 3이 되니까 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고 그 벡터의 수가 3과 같아서 우리는 얘가 기저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요. R3에서 R3로 넘어가는 T가 있는데 이것의 기저를 배라고 놓고 여기에 기저를 배라고 놓았을 때 이때 T를 얘를 구하면 하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때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도록 해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대칭 행렬이 되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R3에서 R3로 가는데 여기에 표준 기저의 문제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표준 기저의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얘는 표준 행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행렬은 문맥상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기저에 관련된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A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일종의 전위 행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위 행렬 P를 써주면 얘가 P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T를 얘로 표현하시오라는 얘기는 P 인버스 A P를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각화가 이루어지는데 고유값 1, 5,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행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출제위원이 아마 이 그림까지는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까지는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대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들의 P1, P2, P3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P1, P2, P3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것에 대한 행렬의 식도 그 위치 5, 1, 마이너스1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그 관계를 무시한다면 이것의 값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가장 전통적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의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저자가 그것을 구하시오라는 것을 단순하게 물어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색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색다른 것이 바로 요것에 관련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출제자의 의도 속에는 이와 같은 그 그림을 통해서 즉 컴퓨터다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때 이것을 구하는 이 P와 즉 전위 행렬을 구해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물어봤다고 봐야 되냐면 고유 벡터 P1, P2, P3를 물어봤다. 그래서 이 과정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봤던 전통적인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4점 만점에 4점을 맞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 나올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로 이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이제 요 그림 요 내용을 출제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하튼 이런 것에 관련된 그림을 우리가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릴 수 있다면 그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B형 7번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